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는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물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공부를 함으로써 부동산을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로서 부동산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부동산을 알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느꼈을 때, 느끼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중개업으로 나가서 큰 성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바로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생기게 돼서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에도 속지 않고 그 다음에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 시장에서 부동산에 눈을 뜨는 경우는 굉장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토지 시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입니다. 즉, 현재는 잡종지, 갈대가 우거진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향후에 큰 대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입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개업으로서 당연히 대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미래 발전성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지자체마다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은 20년 계획이 있죠. 그 20년 계획을 미리 파악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자리가 입지를 할 것이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이 총망라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당연히 일반 의뢰인에게도 그 자리를 소개를 할 것이고 그 자리가 발전해 나감으로써 본인의 명성도 크게 드높여질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도 중개업으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당연히 본인의 투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만이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부동산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에 눈을 뜨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의 공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업만으로도 고급 정보의 최초 수신자 겸 정보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어느 한 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의뢰인이 부동산을 내놓았을 때 바로 그 부동산을 받아든 공인중개사는 최초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매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그 매물이 진짜 최고 좋은 자리이면서도 가격이 너무 싸다고 한다면 그러한 물건은 바로 그 공인중개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라는 것은 그 의뢰를 받아서 다른 의뢰인들에게 매도할 때, 중개를 할 때 바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옳은 정보와 그릇된 정보가 있습니다. 즉, 옳은 정보는 받은 정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대로 중계를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공부, 즉 공인중개사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릇된 정보로서 의뢰인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직업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사무실에만 있질 않죠. 물론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을 때 어느 한 지역 안에서만 중개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점차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면 전국을 무대로 해서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매와 공매 등을 이용해서 그 경매와 공매를 의뢰인에게 소개를 한다면 오히려 일반 중개보다 더 큰 이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푼돈이 아닌 목돈이 흐릅니다.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작은 돈이 굴러다니는 시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처럼 큰 돈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얻을 것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대로 잘 알고 부동산을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축적하는 자산의 규모를 빠른 시간 안에 훨씬 초과하여 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사무소를 개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부동산 중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책 등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나 사회, 문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중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을 공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어져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의 전망은 어떨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 직장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저도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하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모로서 좀 좋아 보이고 멋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취직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개업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열심히 다른 회사에 들어가려고 취직하려고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직의 진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전문직이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만큼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중개법인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등의 취직도 할 수 있고 내가 중개법인도 만들어서 중개업을 영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팀이나 컨설팅업에서 취직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도 있죠. 부동산 관련 팀이라는 것은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체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도 컨설팅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컨설팅을 한다면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업의 자산관리 파트로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업과 부동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돈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죠. 은행의 대부분의 수익은 모두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은행의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젊은 층의 도전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최연소 합격자를 보면 15살짜리도 있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80이 넘으신 분도 공인중개사 자격에 도전해서 여러 차례 도전을 한 결과에서 끝내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젊은 층의 공인중개사 도전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일할 곳이 적고 취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젊은 층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취득에 도전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에 그 지역에 그 공인중개업을 개업한 그 젊은 공인중개사 사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젠 예전 같은 방식으로의 그 공인중개사 시장이 예전과 같은 그런 자세로는 이제는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아주 젊은 청년들이 셋이서 힘을 합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튜브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그 젊은 사장들은 굉장히 바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일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청년들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에 한번 도전을 해서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함으로써 그러한 청년들처럼 한번 부동산 시장에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사무실을, 그러니까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뺀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시장에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공인중개사 업을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많은 큰 득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노력 대비 최고의 수익성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어느 기업에 취직을 했다면 한 달 내내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함으로써 본인의 적성에 맞고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일반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의 수배 또는 수십 배까지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본인의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실제 공인중개사업에서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젊은 친구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진출 가능한 범위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중개 업무 외에도 부동산 전문 관리 대행 업체, 즉 원룸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관리 대행 업체를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그 업체에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한 가구 안에 19가구까지 질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원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이윤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설팅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컨설팅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컨설팅업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25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때 컨설팅업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통해서 컨설팅업을 진출했을 때 큰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전문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땀으로써 오직 중개업 창업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인중개사 자격을 딸 때 공부한 것으로서 부동산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본인이 오직 본인만을 위한 전문 투자를 하는 것도 이 공인중개사의 공부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의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해와 편견의 첫 번째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장롱 면허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는 그 자리 자체는 그분 혼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공인중개사 시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롱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알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해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쉽고 편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이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 뛰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연구를 해야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 앞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은 무한 경쟁 시장이죠. 1등이 아니면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공인중개사 업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돈을 번다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적성에 맞고 눈치가 빠르고 남들보다 훨씬 빠른 정보력이 있을 때만이 오히려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기와 편법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죠. 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린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의 재산과 자산과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컨설팅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잘못된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인중개사업계가 이처럼 사기와 편법에 물들어 있다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격증을 대여를 해서 무자격자가 남의 자격증을 이용을 해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에게 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불법, 탈법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전체에게 욕을 얻어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다고 한다면 절대 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의 얼굴에 침 뱉는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보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꼭 심어 두어야 할 사람들이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지낼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물건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복을 자기가 스스로 차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밥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사주고 옆에다가 모셔두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의사보다 무서운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는 한 사람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한 가정을 풍파를 일으키죠. 한 가정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잘못 중개를 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밖으로 나앉게 되고,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의사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고 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한 번에 큰 목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수익을 올려줬을 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하루에 한 번 가는 것처럼 그분들이 10년에 한 번 오더라도 그분들이 소개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첫째가 무조건 정직해야지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늘 하루로서 공인중개업을 마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중개업으로 밥을 먹고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중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가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럴 때 상가를, 그분이 어떤 업종의 상가를 찾을 때 벌써 이미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상가의 입지를 찾아서 그분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맞지 않는 엉뚱한 곳의 상가를 소개를 해준다면 의뢰인도 망하고 다시는 그 중개업자를 찾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자도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게 맞춘 최적화된 중개를 할 때에만이 중개업자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최적화된 중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한 중개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공정하게 중간에 서서 중립적인 자세로 중개를 한다면 그 두 사람도 중개업자를 잊지 않고 다음에 또 의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편법, 탈법을 일삼아서 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을 끼침과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서도 부끄러운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문 직업, 공인중개업자로서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비밀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업을 할 때는 의뢰인이나 즉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 주소, 이름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준수할 의무는 꼭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공인중개업자의 자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공인중개사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